안녕하세요. 저희는 스마트 포인터에 대해 소개할 2조입니다. 먼저 스마트 포인터를 주제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일반 포인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스마트 포인터인데 이는 많은 실무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 포인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스마트 포인터는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를 자동으로 해제하여 메모리 누수 방지 및 안전성을 높여주는 템플릿 클래스 포인터입니다. 클래스 템플릿이랑 함수랑 비슷한 존재인데 템플릿 안에 클래스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포인터를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메모리 헤더를 인클루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 제작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할당된 메모리를 가리키는 주소를 값으로 가지며 일반 포인터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집니다. 그럼 여러분, C 언어에서의 대부분의 오류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물론 코드를 잘못 구성해서 나타나는 오류도 있겠지만 메모리 영역의 문제에서도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비지 컬렉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C샵과 자바, 파이썬에만 존재를 합니다. 갈비지 컬렉션이란 메모리 관리 기법 중의 하나로 프로그램이 동적으로 할당했던 메모리의 영역 중에서 필요 없게 된 영역을 해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C++에서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C++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딜리트를 이용해 일일이 메모리 영역을 해제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조금 더 편안하고 오류가 나는 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템플릿 클래스로 제작된 것이 스마트 포인터입니다. 스마트 포인터는 위에서 말했듯 메모리 관리가 수월하고 메모리 누수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C++ 언어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템플릿을 이용한다던가 연산자 오버로딩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스마트 포인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스마트 포인터의 값이 널인지는 판단이 불가하고 완벽하게 숙지를 하지 않는다면 디버깅과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마트 포인터의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포인터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반 포인터가 해당 메모리를 가리키도록 초기화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포인터를 스마트 포인터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포인터가 제 영역을 벗어나면 소멸자를 호출하고 자신이 가리킨 포인터에 할당된 메모리를 함께 삭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 포인터가 움직이는 것이죠. 스마트 포인터의 종류에는 유니크 포인터, 쉐어드 포인터, 럿 포인터, 오토 포인터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토 포인터가 소유권 이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C++ 11 버전 이후로 삭제되어 지금은 3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유니크 포인터에는 객체와 포인터가 1대1로 대응되며 객체를 소유한 포인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소유한 포인터를 변경할 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주로 무브를 이용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으로는 유니크 포인터 객체 스마트 포인터명 유 객체로 선언하는 방법이 있고 유니크 포인터 객체 스마트 포인터 명까지는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make 유니크 객체 인수를 선언하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Make Unique의 경우 10빅빌 14 버전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전달받은 인수를 지정된 타입의 객체를 생성해 유니크 포인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해 예외 발생에 안전하게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hared 포인터는 하나의 객체에 여러 가지 포인터가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체를 참조한 포인터의 개수를 카운트하여 0이 되면 메모리를 해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니크 포인터와 쉐어드 포인터 둘 중 어떤 것을 코드를 짤 때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은 하나의 객체를 여러 가지 포인터를 이용해야 한다면은 쉐어드를, 다중 포인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유니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 포인터는 쉐어드 포인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쉐어드 포인터의 단점은 순환 참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환 참조는 포인터들이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워크 포인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메모리의 해제 기능은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메모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직접 제작한 유니크 포인터의 코드를 보고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하나의 포인터에 하나의 객체를 할당하는 부분입니다. 유니크 포인터는 포인터와 객체가 1대1로 대응한다고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당 하나씩의 객체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시된 부분은 메모리를 해제하는 부분으로 포인터가 영역에서 벗어났을 때 소멸자를 호출하여 만약 메모리를 소유하고 있을 시 함께 해제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객체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유니크 포인터는 특성상 포인터의 복사가 불가능하고 소유권을 옮기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를 삭제하고 이동 생성자를 생성하는 코드를 구현한 것입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동 생성자를 생성한 부분입니다. 예시 코드입니다. 메모리 헤더를 이용해 유니크 포인터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첫 번째 예시 코드는 생성자와 소멸자가 어떻게 구동되는지에 대한 코드입니다. 먼저 필요한 조건들을 CPP를 이용해 구현을 해주고,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문법 중 make unique를 이용해 메인 함수까지 구현을 해주고 실행을 시킨다면 딜리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지정 범위를 벗어나자 자동으로 소멸자가 호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코드는 move를 이용해 유니크 포인터를 이동시키는 코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문법 중 new를 이용해 a의 값을 지정한 뒤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move를 이용해 포인터의 값을 이동시키는 코드를 구현을 해주고 실행을 시키면 a의 값이 b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a의 값은 자동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hared를 이용해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include 메모리를 해주고 제대로 잘 구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코드는 share1이 생성이 되고 share2에 share1을 카피해서 넣으면 복사 생성자가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조 카운트는 2가 되는 것입니다. 또 범위가 생성되면서 share3이 share2로 생성되면서 참조 카운트가 3이 되고, 범위를 벗어나면서 share3이 사라지며 참조 카운트는 다시 2가 되는 코드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포인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 포인터를 잘 활용하면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등 큰 도움이 되니 여러분께서도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조였습니다.